신성 로마 제국 시대에서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불붙은 종교개혁은 개신교의 탄생과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혁, 그리고 나아가서 서양사회에서의 큰 진전을 일으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루터의 사역과 활동은 주로 작센 공국과 그 남쪽 근방에서 이루어졌으며 독일의 많은 도시에서 루터의 동상이 세워져 있음은 그가 일으킨 역사적인 진전의 의미를 짐작해 합니다. 마르틴 루터는 도시 이름에 루터가 붙어있는 아이슬레벤에서 출생하여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공적 사역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사제 서품을 받은 에르푸르트, 신학대학에서 강의하고 교회에서 설교한 비텐베르크, 그리고 신약 성경을 번역한 아이제나흐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가톨릭 교회 측과의 논쟁 사건이 있었던 도시의 하나로 라이프치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들 도시는 모두 여기에 보이는 경계선의 오른쪽 상단인 옛 동독 지역에 위치하여 1990년 독일 통일 이후에 자유로이 방문할 수 있게 되어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나라 국적기가 지향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옛 경계선을 넘어 에르푸르트까지 가는 데에는 기차로 약 2시간이 걸립니다. 마르틴 루터를 법률가로 만들고 싶어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그는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하여 4년간 수학하여 학사와 석사를 빠르고 우수하게 마쳤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에르푸르트 구시가지 중심부에 있는 콜리기움 마이어스는 오른쪽 사진의 벽면에 새겨진 대로 이 대학의 중심 건물이었습니다. 1392년에 설립된 에르푸르트 대학은 명문대학이었으나 1816년에 문을 닫았습니다. 이 옛 대학 건물은 현재는 독일의 한 기독교 교단의 지역본부로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은 독일 통일 후 1994년에 다시 개교하여 현재 에르푸르트 외곽의 현대적인 캠퍼스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캠퍼스 내부에 마르틴 루터의 유산 등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름을 이어받으면서 전통과 정신을 함께 이어받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른쪽 사진은 현 캠퍼스의 사진이고 왼쪽의 두 사진은 에르푸르트시 박물관에 소장된 옛 대학의 상징물입니다.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한 마르틴 루터는 법률가 양성 코스인 법학 공부를 하기를 원한 아버지의 뜻을 벗어나서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에르푸르트 근교 마을을 걷다가 폭우와 벼락을 만난 공포 속에서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약하고 2년 후인 1507년 사제로 서품받았습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영적 인생 행로를 인도해주고 지지해준 스승인 스타우피치를 만났습니다. 루터는 수도사로서의 오랜 기간 동안 고행과 선행의 수도 생활에도 불구하고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지냈으며 스타우피치는 많은 조언과 위로로 루터를 성장시키고 종국에는 비텐부르크에 있는 또 다른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으로 보내고 비텐부르크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게 하고 거기서 교수로 성경을 강의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에르푸르트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은 현재 개신교 교회의 예배와 행사를 위한 장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숙소도 운영하고 있네요. 마르틴 루터는 에르푸르트의 중심부에 있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이 대성당은 돈플라자를 굽어보는 언덕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아주 크고 웅장하며 내부의 장식도 아름답지만 광장에서 성당으로 올라가는 70개 계단이 지역의 명물로서 연주회가 열리기도 하고 축제 행사 등에서 사진 찍는 대표적 장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르푸르트 시내는 중세의 흔적을 보여주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가지고
중심가 광장에는 마르틴 루터의 동상이 있는데 거기에 시편 118편 17절을 적어 놓고 있네요. 루터의 주된 사역지였던 비텐베르크는 엘베강 연안에 위치하고 현재 작센안할트주의 주요 도시입니다. 에르푸르트에서 고속열차로 1시간 반 정도, 라이프치히에서는 약 30분 걸려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우구스티너 수도원으로 온 마르틴 루터는 여전히 고뇌하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1502년 작센 선제후인 프레드리 3세가 세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 강의를 하면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서 나중 종교개혁 후원자였던 프레드리 3세를 만난 것은 그의 인생의 큰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마르틴 루터는 처음에 시편을 강의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즉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시편 기자가 시편 22편 1절에서 동일하고 내뱉고 있음에 그리스도의 당하신 버림과 소외에 자기의 절망을 투영하면서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불의를 짊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철저한 고뇌를 겪으신 구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비와 화해 그리고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비텐버르크 대학에서 얻게 된 행운은 후배 교수이자 종교개혁의 동지인 필립 멜라니톤을 만난 사실입니다. 그는 인문학과 의학에 능한 천재학자로서 루터의 성경 번역에 참여하였고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기초를 세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은 루터와 멜라니톤의 영향으로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고 한때 명성이 높아서 셰익스피어 비극 햄릿에서 그 주인공 햄릿이 이 대학 졸업생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인하여 1813년에 폐쇄되었다가 나중에 1817년에 근처의 할레 대학과 합병하였고 현재는 마르틴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본부가 할레에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비텐브루크의 옛 캠퍼스는 인문학 연구와 학술 회의를 위한 시설로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대로 마르틴 루터가 시로스 교회, 즉 성교회 문에 95개조 반박론제를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동으로 된 현재의 교회 문에는 95개조 반박론제를 새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탑 위 둘레에는 루터가 지은 찬송가 구절,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이가 쓰여져 있습니다. 루터는 이 찬송가를 지을 때 이 성교회를 생각하였다고 합니다. 이 성교회 예배실에는 강남 앞바닥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의 동지들이었던 마르틴 루터, 필립 멜라니톤, 프레드리 선제후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묘 주위 벽에 이분들의 조각상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46년 2월 18일에 아이슬레벤에서 사망하고 시신이 22일에 이곳 성교회로 옮겨와서 하관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멜라니톤은 추도사를 하나님께서는 항상 지상에 있는 그분의 종들 일부를 보존해 오셨는데 이제 마르틴 루터를 통해 더욱 찬란한 빛과 진리의 시대가 나타났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평민들의 예배처인 시립교회에서 마르틴 루터가 정기적으로 설교하였다고 합니다. 예배당에 설교단이 있고 제단위 벽면에 루터의 지지자였던 화가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특히 중앙에 있는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원탁에 둘러앉은 비텐베르크 주민들을 등장시키고 마르틴 루터가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나눠주는 것도 표현하여 평시도 참여의 종교개혁 정신을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루터는 이곳에서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와 1525년 6월 13일에 결혼하였습니다. 비텐베르크 시내 중심가인 시청사 앞 시장 광장에는 루터와 멜라니 톤의 동상이 있어 있습니다. 이 두 분은 서로를 보완하는 동지이면서 종교개혁이 과격한 형상 파괴와 정치혁명으로 변하는 것에 반대하는 온건한 복음주의적 입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비텐베르크 시내로 가는 길 초입에 루터의 집이 있습니다. 현재는 루터와 연관된 종교개혁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우구스티너 수도원 시설로 운영되었고 루터는 수도사 및 비텐베르크 대학 교수일 때도 계속 여기에 거주하였습니다. 루터가 카타리나와 결혼하고 1532년부터 루터 부부의 집이 되었고 루터의 자녀와 여러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장소였습니다. 입구와 내부 정원 그리고 아내가 부탁하여 만들었다는 카타리나의 문, 어렵고 큰 집안 살림을 책임지고 있던 억척스러웠던 아내 카타리나의 동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많은 유물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식탁 담화의 장소였던 루터의 방, 라이프치히 논쟁 이후에 교황이 내린 파문 협박문, 3개의 열쇠가 있어야 열 수 있는 공동 헌금 금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텐부르크의 큰 축제로서 마르틴 루터와 카타리나 폰 보라의 결혼을 기념 축하하는 축제 행사를 매년 6월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이상의 인파가 운집하고 그 축제의 백미는 각 지역 사람들이 루터 시대의 의상을 입고 행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2023년의 축제 행진을 짧은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소년기에 라틴어 학교를 다닌 아이젠하흐에도 하숙집이었던 루터 하우스의 박물관이 있고 시내 광장에 마르틴 루터의 동상도 있습니다.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가 이 도시에서 루터보다 약 20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바흐 하우스도 있습니다. 아이젠하흐는 에르푸르트에서 기차로 약 30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인생과 종교개혁의 역사에서 아이젠하흐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만큼 큰 의미를 갖는 곳은 드물 것입니다. 시내에서 꽤 가파른 언덕길을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주변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도달하게 됩니다. 멋진 탐방 산책로와 도달한 언덕의 풍광이 땀 흘려 걷는 노력을 충분히 보상합니다. 여기에 웅장한 바르트부르크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521년 4월 브롬스에서 제국회의가 있은 후에 신변의 위험을 느낀 루터를 프레드리히 선제후가 납치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에 피신시켰습니다. 루터는 여기서 수염을 기르고 융커 웨르그란 가명의 기사로 생활하였고
여기서 1521년 12월부터 3개월에 걸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면서 생활한 처소는 구석의 조그만 방으로 현재 책상과 의자와 함께 책상 앞에 그 당시 루터의 모습을 전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 방에서 마귀의 환상이 나타나서 루터가 잉크병을 던졌다는 전설 같은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522년 3월에 루터가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후에 신약 성경은 멜라니톤의 감수를 거친 후 그해 9월에 3,000부가 출판되었습니다. 가격이 송아지 한 마리 가격과 같았는데 몇 주 만에 다 팔렸다고 합니다. 초판의 표지에는 출판사 이름 등의 정보가 없이 오직 비텐베르크 지역만 나타나 있습니다. 루터의 번역 성경은 일반인이 읽기 쉬운 독일어를 사용하여서 현대 독일어의 확립과 표준으로 연결되었다고 합니다. 구약을 포함한 전체 성경은 멜라니톤 등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 153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정에서 라이프치히에서 루터 등의 종교개혁파는 가톨릭 교회 대변자인 요한 에크와 1519년 6월 27일부터 2주여간 동안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첫날 아침 6시에 모든 참가자가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장소를 옮겨서 교황의 권위, 면죄부 판매 등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루터는 이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하여 오직 성경이란 사상으로 에크의 교회 전통 사상을 비판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독일에서 많은 지지를 받으면서 이후에 종교개혁 정신이 급속히 확산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라이프치히는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539년에 토마스 교회와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설교하였습니다. 이 두 교회 모두 요한 제바스찬 바하가 음악을 담당했던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토마스 교회에서 바하가 1723년부터 1750년 사망할 때까지 음악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었고 그의 유골도 여기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는 자주 성 니콜라스 교회 예배에서 칸타타를 지휘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성 니콜라스 교회는 1989년부터 시작되었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로도 유명합니다. 이 기도회는 평화적 독일 통일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바흐는 루터보다 200년 이후의 삶을 살았지만 음악을 통하여 루터의 신앙을 이어받고 실천한 사람입니다. 한 예로 그가 작곡한 거의 모든 음악곡 작곡 악보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즉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이니셜 SDG로 사인하였습니다. 옛 어느 독일 역사학자는 루터 이후 300년 동안 실제로 루터를 이해한 사람이 딱 한 명 있는데 그가 바로 바흐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매년 6월 라이프치히에서 바흐를 기념하는 음악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2023년 구시청 광장에서의 연주회 광경과 토마스 교회에서의 성악적 교회 음악인 모테트의 포스터와 장면을 올려보았습니다. 토마스 교회는 음악 연주가 매우 잘 어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연주가 아름답게 들리는데 모테트의 오르간 연주 리허설을 잠시 감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